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박의 김주희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이렇게 행복 추구권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가까이에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차별로 짓밟혀온 사람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17일 개원 100주년을 맞은 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세인들에 대한 오해와 차별의 역사를 오롯이 품고 있습니다. 소록도병원은 멸시와 천대, 편견과 차별, 세상과의 단절로 힘겹게 살아온 한센인들의 한이 서린 곳이죠. 최근까지도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난 2007년에서야 관련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한센인들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보상은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MBC 토론 갑론을박에서는 국립소록도병원 100주년을 맞아 한센병에 대한 이해,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 보상 문제 등과 함께 소록도병원 100년이 갖는 의미, 앞으로 갈 길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패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 의과대학 최규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립소록도병원 오동찬 의료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록도 성당 주임 김현준 신부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세 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고흥반도의 끝자락에서 불과 600여 미터 떨어진 섬, 작은 사슴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름이 바로 소록도죠. 지금은 소록대교가 개통되면서 차량들이 비교적 쉽게 왕래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한센인 환자들이 격리 수용됐던 것으로 단순히 알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소록도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국립소록도병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이고요. 일제강점기 때 1916년에 자회의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간중간 이름도 많이 고쳐주고요. 과거 일제강점기 때나 해방 전후에 우리 소록도 주민들이 인권 탄압이라든지 어떤 강제 노역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에는 우리 주민들이 소록도가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인권도 많이 신장되고 특히 이제 우리 전 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 그다음에 복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록도가 뭐 과거에는 한센병 환자분들이 있는 곳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지금 다 치유가 됐기 때문에 소록도 주민들과 우리 직원들이 가족같이 지내고 있는 섬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 16일이었죠. 국립소록도병원이 개원 100주년을 맞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이렇게 현재 규모하고 시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소록도가 한 여의도보다 좀 더 큰 섬이거든요. 섬 자체가 전부 병원입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약 540여 분 계시고요. 평균 연령이 75세가 넘다 보니까 그 4개 병동과 7개 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제 노인성 질환으로 좀 중증이신 분들은 지금 4개 병동에서 치료를 하고 계시고요. 좀 건강하신 분들은 7개 마을에서 분산해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직원들은 약 190여 명이 되는데요. 의료진들은 약 120여 명 되고 이제 행정직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몸이 불편하시니까 이제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에서 이분들이 한 60여 명에서 한 190여 명이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병원인데도 의사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 부족한 인력을 이제 공중보건의 의사로 지금 대체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장애가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 주민들의 재활 사업에 지금 역점을 두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섬 내에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체국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읍사무소 있고 이렇게 일반 다른 지역 섬하고 이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이번에는 김현준 신부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 언론을 통해서 소록도 성당의 마리안느 그리고 마가렛 수녀님에 대한 이 선행이 보도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분들을 설명하려면 이제 먼저 사전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가 예.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12년 전에 보좌 신부로 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설옥도의 이제 병사지대 큰 소나무는 다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연이요 했더니 목을 맨 사연을 다 간직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버림받음의 상처를 이제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한센병은 유전이라는 어떤 편견이 이제 가장 심각한 건데 그 집안에 그런 피가 있어서 이 병이 드러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그 집하고는 사돈을 맺으려고 하지 않죠. 병 걸리지 않은 다른 자식들도 시집장가를 못 가버립니다. 우물물도 같이 쓸 수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최대한 그런 병 걸린 자식을 숨겨야 되는데 숨겨야 되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면 선택을 해야 돼요. 버리느냐 죽이느냐. 차마 죽일 수는 없고 버리는 것은 더 안 좋은 선택이고 그랬을 때 유일한 아이디어가 국내 유일의 강제 격리시설이었던 설옥도가 이제 대안이 됐죠. 예. 또 다리도 없었고 예. 그리고 이제 입원시켜놓고 사망시켜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집안 자체가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버림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게 한 부모도 속이 새까맣게 탔겠지만 버림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절망해버리는 유혹이 크죠 아주. 예,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실제로 70년대 말 80년 초에 전 국민이 중노층 갱신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다 사망 신고돼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아픔을 간직하니까 자포자기 유혹이 많죠. 또 옛날에는 나병을 제가 보니까 틴에이지 디지즈 그렇게 불렀더라고요. 10대에 많이 발병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살아갈 희망을 좀 없잖아요. 부모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예. 깊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리안느 마가렛이 이제 역할이 컸죠. 이제 그러니까 가장 뭐 에피소드 큰 거를 뭐 제가 한다면 가장 단순한 거 있어요. 밥을 같이 먹어준 거. 1960년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그 사람과 함께 그 전염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아주 가장 큰 시기잖아요. 그런 시절에 같이 일부러 초대를 해서 국을 끓여놓고 같이 숟가락을 넣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한센이 증언이에요, 저한테. 예. 밥을 먹을 수가 없었대요. 떨려가지고. 어떻게 우리랑 같이 밥을 먹으려고 우리를 초대했고 어떻게 따로 떠주지 않고 같은 큰 국그릇에다가 같이 숟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먹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두려웠고 떨려서 그 처음 초대받았을 때는 밥을 하나도 못 먹었대요. 집에 가서 그렇게 후회했대요. 밥을 먹을 걸. 그리고 마리안느도 되게 속상했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초대받았을 때는 밥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마리안느가 오셔서 가장 큰 결정적인 것은 우리 안에 잠재된 깊은 트라우마, 예. 전염에 대한 공포, 한센병에 대한 공포를 가장 쉽게 깨준 게 바로 이제 식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입구자 먹을 식자, 입구자니까 식구가 된 거죠. 예, 그렇군요. 뭐 이 수녀님들은 극도로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셨었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도 감동이 되는데 언론을 왜 싫어하냐면 언론에 자기들이 나오는 순간 자기가 한 행동보다 높게 평가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그렇게 괴로워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정말 별거 하지 않았는데 별거 아니었다 자기들은. 그런데 기사로 나가는 순간 칭찬이 들어오고 너무 크게 확대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그래서 그걸 진심으로 괴로워하십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은 너무 안 좋은 소식만 쩔어 있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예.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맨날 싸우고 찢어지고 이런 소식만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인간성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렇게 100년 동안에 많은 인식의 변화가 오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한센병에 대한 뭐 잘못된 인식, 오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오해는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오해가 생기고 이 오해는 서로 상대방한테
어떤 때는 공격적일 수 있고 또 무시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 한센병이 다 나은 소록도 주민들이 손발 눈에 여러 가지 기형이나 변화가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목욕탕을 가면은 녹동 앞바다에 있는 목욕탕에 들어갈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탈의실에서 이렇게 모양이 찌그러진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거기 목욕탕 측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 나가라. 예. 그런 방법으로 전염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나가달라. 이발소에서 쫓겨나는 것도 그렇고 식당에서 쫓겨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런 것만 우리가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느냐? 지금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섬에 오지 않습니다. 환자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 또 대부분은 6개월 내지 12개월 치료하면은 다제요법으로 하면 다 낫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죠. 또 그분의 자제들은 일반 초등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60년대에는 못 다녔죠. 소록도에도 분교가 있었죠. 예. 정착마다 다 분교가 있었고, 네네. 아이들한테 돌을 못 던지니까 그 부모들한테 돌을 던졌어요. 나가달라고, 자기네 지역에서.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려도 예. 사회적인 현상으로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우리의 실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가운데는 이제 한센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도 물론 존재하지만은 이제 이런 감염 경로라든지 이런 뭐 나타나는 증상들, 그다음에 이제 전염력, 그다음에 이제 유전 여부, 그 비유전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이제 그 유전 여부조차도 이렇게 잘못 알고, 아직까지도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사회에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있지 않느냐, 잘못된 정보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네, 좋습니다. 전염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신환자 5명 정도입니다. 예. 1000만 분의 1이죠. 한국으로 보면은. 그 5명 중에서도 3명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오신 노동 인력 가운데서 발생했었고, 2명은 60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예. 자, 그렇게 발병했다 할지라도 클로파즈민, DDS, 리팜피신 이 3가지 약제를 섞어서 사용하는 다제요법이 6개월 내지 12개월 하면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는 완치입니다. 예. 한국의 의사들은 그것보다도 더 맹렬하게 치료를 해서 더 심하게 하죠. 24개월까지 이제 치료를 하고 완치됐다고 이제 판정을 합니다. 예. 그러면 과연 1000만 분의 1의 그 확률인데 어떤 경로로 걸리느냐? 아직은 우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한센병에 40년 종사하는 의사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 전염 경로가 이렇습니다. 전염 경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공기 전염, 또 접촉 전염 이 2가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의 99%는 한센병의 원인균인 나균에 대해서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은 균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하고 자주 접촉하고 그분들 진단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근데 제가 어떻습니까? 뭐 코가 가라앉았거나 눈썹이 없어졌거나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다 면역력이 있습니다. 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 전염 경로 외에 그러면은 과연 뭐 때문에 그 두려움을 느끼느냐? 우리의 뇌 속에 있는 DNA 속에 사회학적으로 깊이 인식이 되어 있는 그 공포는 무엇이냐? 이건 1943년도에 프로민이라는 약을 나병에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예. 화학적인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전 1940년에서 2010년, 70년 아닙니까? 70년 동안에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걸 바꾼다. 이건 실로 어려운 일이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법에 그렇게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한센병의 경우는 과거 병력자, 감염자, 그리고 완치자까지 모두 한센인이라는 통칭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인식이 나오는 계기가 거기에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한센 용어에 대한 정립, 그다음에 개선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세계 나학회에서 그 래퍼라는 말, 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문둥이랍니다. 문둥이란 말을 쓰지 말자고 얘기한 건 1940년대 후반서부터 50년대 사이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한센병이라는 말을 써달라고 얘기한 때가 1998년입니다. 이제 의사들도 더 이상 문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인들한테도 그런 말을 사용하지 마라. 학술적인 의미로 나병이라고 쓰는 거는 관계없지만은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게 우리 국회의 결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 내지 12개월이면 완치가 되는데 그거에 배를 치료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24개월 동안 치료해서 완치가 됐으면은 더 이상 나 환자, 한센병 환자 이렇게 부르면 안 되죠. 그냥 김씨, 이씨, 박씨입니다. 소록도 사람들도 다 치료됐기 때문에 병력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인권을 차별하는 거죠. 오 부장님 말씀대로 주민이죠. 소록도에 사시는 주민.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점점 일반하고 같이 섞여서 살게 되고 말도 그렇게 바꾸게 되면은 한센병에 관련된 국가의 지원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까 봐 한센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전에 뭐 국회의원께서 특별법을 제정하시면서 한센인의 처우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더욱 법률적으로 맞는 용어인 줄 알고 있는데 질병에다가 사람 인자를 붙이는 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강복자, 예? 일본은 입소자. 예? 제일 좋은 거는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제일 좋죠. 일반인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제일 좋겠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한센병이 제3군 법정 전염병임에도 국민 99% 이상이 나균에 대한 이런 면역력을 갖고 있고 또 이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제 현대의학으로 쉽게 치료가 된다는 게 이제 골자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센병은 다른 질병하고는 달리 다른 인식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센병의 스티그마, 그러니까 이제 낙인이죠. 사회적 낙인.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이 형벌 같은 어려움을 이렇게 겪어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먼저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과거부터 2000년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한센병이 이렇게 왔었는데요. 교수님 같이 열정적으로 한센병 연구하고 치료하는 것을 20세기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병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들이 연구하고 치료했다면 아마 패스트 같이 한센병이 사라졌겠죠. 실질적으로 교수님도 언급하셨고 신부님도 언급하셨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 한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편견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버렸잖아요.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록도에 와서까지도 그래 너희들은 너희 가족들이 버리고 일가 친척들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소록도를 오게 되면 정말 공원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 소록도 주민들은 그걸 피해 공원이라 하거든요. 즉 일본 4대 원장이 수호 원장이 일본 왕비에게 바친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상처도 심하고 장애도 심한 우리 주민들을 강제 노역시켜서 만들어 놓은 공원이거든요. 또 한센병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종, 낙태, 생체 해부. 특히 이제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들은 3번 죽었어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에 사회로부터 편견과 차별로 해서 1번 죽고 또 2번째는 죽고 나면 시체 해부대에 가서 시신 해부를 당하고 또 마지막으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당하고
우리 주민들 대부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기도 제목이 제발 주일날, 일요일날 죽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그래서 왜요? 물어보면 일요일날 죽게 되면 저 같은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시신해부를 안 당하고 바로 이렇게 화장할 수 있는 예.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죽었을 때 누가 내 몸에 칼로 난도질을 한다면 그 끔찍함. 또 아까 신부님께서도 마리아네 수녀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미가마 아이들 돌본 이 소록도에 오게 되면 숫한장이 있습니다. 예. 즉 부모와 그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상봉의 기회를 갖는데요. 보통 저도 자녀가 있지만 하루 이틀만 안 봐도 이렇게 굉장히 보고 싶고 이렇게 만나면 또 허그도 하고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상봉을 하는데요. 눈으로밖에 못 보는 자식이 바로 불과 2m 앞에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을 보면 얼마나 가서 만져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나 부모가 보고 싶어서 흙을 먹었답니다. 우리 주민들 증언에 가면 흙을 먹으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네. 막 울면 그 당시 이제 감시하신 분들이 부모 얼굴 한 번 더 보여주고. 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라든지 오마도 간척 사업이라든지 네, 그렇죠. 뭐 단종 낙태 이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바로 눈앞에 자식이 있는데 자식을 이렇게 안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또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정말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걸 못하는 게 정말 다른 고통보다도 이게 너무나 철천지 한으로 남는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많이 당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한 과거에 우리 주민들에게 이러한 탄압을 준 그래서 그때가 가장 힘든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네. 자유롭습니다. 만나는 것을 예. 그냥 과거에 이런 잘못까지 우리들이 또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가슴 아픈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과거에 한센병을 알았지만은 이제 치료가 끝났거나 한센병이 완치가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분들 가운데 이제 다른 정착촌에 이렇게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완치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중앙등록제도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뭐 이따가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약 10,000명인데 10,000명 중에서 소록도의 540명을 비롯해서 안동 성자원이라든지 산청 성심원, 성나자로 마을 거기에 다 계시는 분들 합치면은 한 800명 내지 900명 가까이 되면 나머지 그럼 9,000명은 어디에 사시느냐? 9,000명의 약 60%는 일반인들하고 섞여서 잘 살고 계십니다. 네. 특히 장애 정도, 손발 눈의 장애가 거의 눈에 안 띄는 정도. 네. 그러면은 사시는데 지장이 없죠. 네. 그래서 정착마을, 전국에 이제 정착마을이 몇 군데 있느냐 정확하게 숫자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서울 근교나 경기도에 있던 정착마을들이 수없이 없어졌습니다. 예. 그분들이 일부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모이기는 하지만은 진료 때나 모이는 거죠. 그분들도 정착마을 안에다 넣는다면은 약 85개 내지 88개 정도의 정착마을이 전국에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정착마을도 예를 들어서 포천 장자마을 같으면은 약 60명 중에서 30명은 일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불악화 돼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른 국민들도 한센병 과거에 걸렸던 분들, 완치됐다고 판정받은 분들하고 잘 섞여서 지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겉으로 노출되는 언론이라든지 방송 이런 데서 이제 나오게 되거나 또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개구리 소년 사건. 이거 끔찍한 거죠.
아이들이 개구리 잡으러 나가다가 실종이 돼서 자, 그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시 경상북도 대구 이쪽의 언론과 예? 경상북도 도지사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말단 공무원들까지 다 그 잘못된 보도를 보고 칠곡 농원에 칠곡 정착마을에 지하실에 묻혀 있다 이거예요. 네. 법원의 강제수색 명령을 가지고 그거 와서 다 팠어요. 뭐가 있습니까? 없죠. 몇 년 후에 어디서 발견이 됐느냐? 사격장 그 바깥쪽에 있는 곳에서 아이들의 사체가 발견이 됐었죠.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참 사회적 편견이라는 것이 참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센병을 완치가 된 이후에도 이제 사회 복귀가 이렇게 활발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외관상에 눈에 띄는 이런 장애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지 변형들, 뭐 이런 것들이 큰 원인일 것 같은데요. 소록도 내에서 그러면은 이제 한센병으로 인한 장애와 재활 치료 같은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한센병은 다 치유가 됐고 다만 이제 조기 치료가 안 돼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소록도에 그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즉 1,1급 중증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도 약 65% 정도 되고요. 물론 이분들은 그 한센 후유증으로 장애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제 고령이다 보니까 그 고혈압, 당뇨,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 외적인 그 장애나 기형은 그 수술을 통해서 다 하고 있고요. 이제 제 영역에서도 이제 안면의 기형이라든지 아랫입술 처전 이런 수술들은 다 됐고요. 지금은 재활이라는 것은 꼭 어떤 육체적인 재활도 있지만 게이트볼을 만들어서 주민들 참여도를 늘려서 같이 게이트볼도 하고 또 소록도 내에서만 게이트볼을 하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이제 같이 어울리는 사업. 저는 이것도 재활이라고 보거든요.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뭐 음악 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노래 교실 또 이제 미술 이런 것이 모두 포함이 돼가지고 지금 재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재활의학과 선생님 지도하에 물리치료실이 한병동 자체를 또 그 물리치료실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재활 치료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병원이기 때문에 또 하고 있고 먼저 말씀드렸듯이 재활 치료라는 게 단순히 육체 치료가 아닌 어떤 정신적인 치료까지 저희 병원에서 그 병행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편견과 격리라는 것이 이제 한센병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잠시 전에 이제 오 부장님께서도 이제 한센인들의 그런 비통한 삶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신부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소록도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제 떠오르는 사건들이 뭐 이런 소록도 대학살 사건, 그다음에 오마도 간척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슬픈 과거의 역사로 참 비통한 과거의 역사로 저희들이 기억이 되고 있는데 뭐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록도의 슬픈 역사를 사건들을 이제 이렇게 언급할 때 해방 전과 해방 후를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해방 전에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가 무조건 다 막 어두운 역사로만 보면 그것도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것도 편견, 또 다른 편견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대 원장 하나이 같은 경우는 1921년도에 오셨거든요. 이 원장은 정말 의사였습니다. 예. 예. 그 일대 원장은 뭐 종교 자유도 안 줬고 일본식 의복, 일본식 음식, 아주 그 군대식으로 그야말로 격리가 더 우선이었지만 이대 원장은 한 9년 정도 있었거든요. 예, 병원장으로서. 이분은 정말로 이 민족하고 상관없이 순수 의사로서 치료를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소록도의 황금기거든요. 한센인들 이제 그때 그 한센인들도 원장을 정말로 존경했고 아버지처럼 따랐고 이거는 뭐 한국 일본 사람 그런 구분 없이 환자와 의사로서 어떤 굉장히 의료행위가 정말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부식 같은 거, 먹는 것, 뭐 입는 것, 그다음에 그때는 노동을 해도 이제 적지만 보수를 줬어요.
그때는 뭐 어느 정도 인권적인 부분이 많이 예. 개선됐고 그랬는데 이제 소록도가 우리가 이제 막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비극이 땅이라고 이제 알려진 것은 1937년이 기준입니다. 1937년이 중일전쟁이 일어나죠. 예.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국가의 모든 재정이 전쟁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당연히 밀리죠. 예산 배분에서. 그리고 한세린들을 치유하는 데 약보다는 자기 군인들, 전쟁 때문에 부상당한 죽거나 그런 군인들에 대한 치료나 뭐 의약품이 되기 때문에 식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급격히 이제 뭐 식량난과 예산 부족 뭐 이런 일이 37년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그 돈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제 노동이 시작됐고 예. 또 벽돌 공장을 세워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제 벽돌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악명 높은 소록도 감금실 탈북자가 많으니까 또 치유의 길, 그 선 자체를 강제로 뚫어가지고 20일 만에 완공하는 그런 뭐 악랄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군인들이 많이 다치고 하니까 약을 이제 의약품을 개발하면 실험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군인한테는 실험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뭐 이쪽에 약품 실험이 당연히 뭐 됐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37년이 하나의 소록도의 비극은 예. 크게 37년으로 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는 해방 때야 뭐 서로 이권 다툼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한선인들이 희생됐지만 해방 이후에 이제 좀 우리 편견 때문에 이루어진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을 꼽은다면 이제 단종 수술로 꼽을 수 있죠. 지금 뭐 소송 중인데 그래도 사실 여기도 또 알아야 될 것은 최초로 의사로서 최초로 당신들도 사람이다 나라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예, 1961년도에 예, 물론 군사혁명으로 오셨지만 조창훈 원장에 의해서 최초로 의사의 양심에 의해서 낳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세린들이 낳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뭐 격리 그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녀들을 따로 이제 미가마라는 이름으로 격리했는데 그래서 나라 해놓고 아이들 키워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마리안느 마가렛을 초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도 있지만 나중에 다시 또 이게 또 번복이 됐지만 다른 거에 의해서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 편견에 의한 것이고 이제 구체적인 사건으로는 오마도 사건이죠. 예. 이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이 원장은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한세린들이 자식을 키우면 경제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파격적인 발상을 하죠. 일반 육지는 주민들 반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편견인으로서. 그러니까 이 원장이 자식을 낳고 경제 활동을 하려면 육지는 못 들어가니까 바다를 메워서 농토를 만들자. 그게 바로 오마도 사건입니다. 예. 제가 보기엔 혁명가입니다. 의사이면서. 예. 그러니까 엄청난 발상이죠. 아예 큰 섬과 섬을 연결해서 굉장히 큰 땅을 메워서 그 땅을 이제 한세린들한테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분배해서 스스로 자기들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다른 편견의 벽에 부딪히죠. 이 일이 어느 정도 공정이 거의 70% 이상 완성됐을 때 이제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거를 정치인들이 이용하죠. 예.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원장은 다른 데로 발령을 받게 되고 그게 전라남도로 이제 이관이 돼서 결국은 빼앗긴 땅이 됐죠. 이렇게 아픈 역사가 있는데 이제 당시 사건에 대한 이런 진상 규명이나 생존자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 대한 이런 보상 문제 뭐 이렇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한국에서 벌어졌던 몇 가지 네. 그 사건들이나 예. 또 수없이 많이 벌어졌던 차별에 대한 것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총리 명의로 해가지고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저도 역시 그 위원회 일인으로 차별이나 또 폭행, 구타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느냐에 따라서 가나다로 나누고
그걸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실인원을 조사해보고 그때 이제 오마도 그분들은 다 이제 1급에 이제 해당이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었었고 뭐 이발하다 쫓겨났고 싸우고 예? 같은 우물을 못 쓰게 하고 이제 그런 것도 다 폭행당한 것도 다 했었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 그 해결해야 되는가를 아 그래 니네 전에 피해 입었지 우린 돈으로 주겠다 이런 방법을 이제 그 김춘진 의원 법안은 소위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것도 실제로 과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생활지원금을 주겠다. 그래서 약 15만 원 정도를 받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거 갖고도 저희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었죠. 일본이 과거 식민지 시대에 소록도에 행했던 1945년 이전에 들어왔던 약 450명가량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이미 그 사죄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7천 내지 8천만 원 정도를 보상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해방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분이 뭐 대통령이라면은 국무총리께서 사과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있어도 대통령께서 직접 이거 우리의 역사상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 앞으로 이러한 인권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한센병 병력자였던 이유 하나만으로 구타당하고 자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런 거 있어서 안 된다. 또 집단 학살 사건도 더더욱 그렇다. 이걸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을 달래는 얘기가 아니라 보상을 해주라 이거죠. 배상. 법률적인 용어는 잘못했으니까 배상을 해내라 이거예요. 예.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세월호 사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절차에 관한 문제였죠, 이거는.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계속 한쪽에서는 응어리진 걸 풀어내지 못하고 소록도 100년이 한의 역사 전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까 신부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예. 또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좋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좋았던 시절도 있고 원장 배척 운동을 했을 때도 있고 또 원장님 더 계셔달라고 유임 운동을 했을 때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반성하느냐 예. 이 반성하는 절차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없었다 이거죠. 단지 이 지역의 그 변호사로서 그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던 조영왕 그 변호사가 위원장인 시절에 소록도의 인권 실태 조사를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같이 수행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때 기초 자료들이 이미 다 됐었죠. 예. 그러나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단종당한 사람들이 원고단을 구성해가지고 한센 인권 변호단에서 순천지방 법원에다가 재판을 신청했어요.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라. 예.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이기고 이랬으면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자 대통령께서 더 이상 대통령을 대신한 법무장관이 우린 더 이상 항소를 포기한다 하셨어야지 과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건데 네. 이 법무장관이 이거를 물론 법무장관보다 더 밑에 실무자선에서 하겠지만 대법원으로 올렸어요.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과거에 단종수술을 게 잘했다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국가 공권력이 잘못했을 때도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5.18 또 전에 4.19, 6.3 그 수많은 뭐 더 얘기할까요? 얼마나 그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아주 쉽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사과해 주십시오. 그 외에는 이상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한센인들의 이제 인권 향상을 위해서 이제 국민적 차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 신부님, 이에 대한 홍보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교수님께서 그 100주년을 기념해서 하나의 단일 질병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박물관이 개관된 것, 그것도 그것을
이제 제가 굉장히 높게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서 소록도가 이렇게 이제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제가 그때 보좌신부 때 한센인 중에 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소록도가 단순히 관광지로서 알려지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록도 관광으로 오거든요. 중앙공을 보고 나무 아름답다, 뭐 꽃 아름답다, 뭐 그게 자기는 싫대요. 소록도는 관광지가 아니고 순례지다. 순례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록도는 그래서 거기 함께했던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치료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들 이야기, 그리고 평생을 이 병 때문에 평생을 가족과의 이별을 당하면서 외로움 속에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한센병을 전력이 있었던 이들의 이야기가 이제 정말로 진실되게 알려지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큐멘터리 지금 계획하고 지금 거의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도 지금 만들고, 무엇보다도 지금 자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한센을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 돌아가기 전에 지금 한 직원을 뽑아서 녹음을 하고 있고, 그리고 책으로 엮을 준비를 하고 있죠. 앞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또 다른 하나의 치유이면서 우리가 보상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국내 보고되고 있는 한센병 신환자 수가 한 해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적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한센인만의 소록도가 아니라 이제 병원의 사업이나 운영 방향도 지금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병원 쪽에서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달라져야 되겠지만요. 지금 소록도 주민들이 540분 계시거든요. 20년 전에 제가 왔을 때 1,100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20년 전에 75년에 3,000여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는 소록도가 고령화되고 수가 줄어드니까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계속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한센인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 또 이제 뭐 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밖에 약 11,000여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1년에 우리 소록도 주민들이 약 70여 분 돌아가시고요. 또 돌아가시면 그 수대로 그대로 또 유입이 됩니다. 들어오십니까? 네네. 그러니까 1년의 어떤 변화가 2명, 3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추세로 가면 소록도는 지속적으로 한센 마무리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기간이 최소 우리 기관이나 보건복지부에서 20년 이상은 간다. 앞으로 내일 일도 모르는데 당장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것은 좀 차후의 문제일 것 같고요. 국가에서 유일하게 소록도 병원이 한센인들을 위한 병원이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정 부분 이분들의 나머지 여생을 또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20년 후면은 이제 한센 인수가 줄어들면 논의를 그때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당장 그 한센인들의 진료나 복지, 특히 이제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소록도를 이제 인권, 교육의 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박물관도 개관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소록도가 문화유산,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등재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소록도에 과거에 한센병에 걸렸던 분들이 안 계시면, 지금 소록도 주민들이 안 계신다면 지금 1년에 관광객만 해도 거의 한 30만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소록도는 이 한센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의 그 여생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기간이 이 줄어든 수를 보면 최소 20년은 이 500에서 400 이 순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면
우리 소록도 주민들도 좀 불안해하고 예. 또 이제 전국에 계신 만처녀분들이 소록도를 막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도별 입원 수를 보더라도 최소 짧게는 20년, 저는 길게는 한 3, 40년은 소록도 한센인들을 위해서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록도 병원의 이 기능이 앞으로도 좀 유지가 더 돼야 된다. 네네. 이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한센병에 대한 선진국, 한국보다는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일본에 13개의 요양소가 있고 2개의 사립요양소가 있습니다. 국립이 13개란 얘기죠. 그 13개 하나하나를 보면은 우리 소록도 병원보다는 의사도 많습니다. 전생원 예를 들면 20명, 간호 인력도 배로 많고, 자원봉사자를 빼고도 거기 계시는 210명의 3배 정도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그분들이 거기다 새로 재활병동을 짓고, 예? 건물을 새로 짓고 그래요. 언젠가는 사회에 다시 문을 개방하고 같이 쓰겠죠. 그러나 지금은 뭐 정신병원을 만든다 그런 거 반대합니다. 재활병원 만든다 이것도 반대하고. 미국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몰로카이 섬에 그 한센병력자들이 쓰는 공간, 그게 내셔널 파크 로에 의해서 묶여 있습니다. 아무도 그걸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법률로 아예 정해놨습니다. 역사와 인권의 산 교육 장소로 쓰는 거죠. 전 그래서 한센병 외에 다른 목적으로 소록도를 사용한다. 이건 반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국립소록도병원 100주년을 맞아서 한센인과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더 절실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소록도 병원의 역할과 앞으로의 임무 그리고 소명에 대해서 각각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모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염법 예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속적인 홍보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기능은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전국의 병력자분들 또 신환자에 대해서 중앙 등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 부분은 누가 맡아야 되느냐? 1년에 아까 부장님께서 30만 명이라고 그랬던가요? 30만 명의 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 4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섬에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만든 소록도 내셔널 뮤지엄, 그 영어의 약자를 모으면 소나무가 됩니다. 이 소나무에 들어오셔가지고 한센병이 뭔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구분손으로 돌을 캐서 바다에다 빠뜨려서 그 요새는 친식으로 돼가지고 쇠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탁탁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때는 그 손으로 돌 하나하나씩 옮겨 넣었다 이거죠. 네. 소록도와 피와 땀의 역사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일반 사람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서부터 대학생, 일반인들한테 잘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을 하고 인권 교육을 하고 우리 후세들에서는 뭐 한센병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에서 더 이상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전국 각지의 정착촌에서 오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중에 우리가 더 손이 필요한, 우리가 더 도와줘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상 생활은,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휠체어 아니면은 이동을 못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을 전 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기에는 소록도에 근무하시는 간호 인력의 수가 너무 부족해요. 의사들도 부족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투자를 더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김현준 신부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네. 소록도에 있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네, 그분들을 만나면서 체험하는 것은 작은 상처는 큰 상처를 만나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이제 일반 사람들은 내 인생이 가장 꼬였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가장 힘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 유혹에 떨어지고 하는데 소록도에 오면 위로받더라고요. 내 인생에 위로를 받더라고요. 나보다 꼬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보다 더 기쁘게 살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 인생의 위로를 받고 또 치유를 받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소록도는 경치만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사람이 희망이다 라는 희망의 섬이 돼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동천 부장님 말씀 듣고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하고 신부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더 이렇게 도전도 되거든요. 예. 실은 100년이 됐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도 하루였고 오늘도 하루였고 저를 포함해 우리 직원들은 소록도에 계신 주민들을 환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내 가족이다. 그러니까 홍보도 뭐 방송이라든지 뭐 박물관 개장해서 뭐 관광객 이것도 정말 좋은 홍보인데요. 일단 같이 사는 우리 직원들이 가족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또 직원의 가족의 가족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소록도에 근무하는데도 건강하네. 자연스러운 홍보. 예. 소록도는 앞으로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만 또 내일도 우리 직원들은 소록도 주민들하고 가족같이, 그러니까 물론 가족이다 보니까 티각티각한 점도 있겠지만 항상 웃음이 넘치는 그냥 우리가 편견, 차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소록도는 없습니다.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것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이제 극복하려고 더 홍보도 많이 노력할 건데요. 소록도는 정말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섬이라는 것을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기념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우표에는 초기 소록도 자해병원과 아픈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구라탑의 모습이 담겨 있고, 그리고 현재 소록도병원의 전경과 함께 따뜻한 사람의 손으로 평화와 소통의 미래를 형상화한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과 함께 건강한 삶과 나눔의 가치는 무엇인지 개원 100주년을 맞은 국립소록도병원을 통해 되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개원 100주년을 맞은 국립소록도병원이 치유와 희망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MBC 토론 감론을박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